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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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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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큐레이터 사라 수경입니다. 네, 요새 정말 와인에 대한 관심이 확확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샵도 많이 생기고 또 와인을 즐겨 마시는 분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유튜브나 인스타로 통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오늘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을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비싼 와인은 당연히 더 맛있습니다. 더 맛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요. 근데 와인이 워낙 가격 범위가 넓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은 옛날에 시작한 와이너리, 그쵸? 정말 그 전통 양조법, craftsmanship, 그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그 장인 정신이 계속 후손자들에게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와이너리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와인들은 당연히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매로도 와인이 많이 나가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또 마케팅 요소도 있는 것도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만든 와인이라든지.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와인은 역사 그리고 양조법이 훌륭하면은 그 훌륭함을 가격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또 나의 취향과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 취향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고퀄리티의 와인,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캡와인은 보통 저렴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캡 와인은 보통 더 저렴합니다. 사실 4만 원대 코르크 와인도 있고 4만 원대 스쿨캡 와인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스쿨캡이라서 더 맛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런 것 같아요. 왜 고가 와인들을 보면은 다 코르크가 있잖아요. 코르크 마개가 있다 보니까 더 이 스쿨캡 와인이 좀 싼 와인이다라는 선입견이 생긴 거는 같아요. 하지만 요새 호주, 미국, 뉴질랜드 좀 신대륙 와인 중에 보면은 5만 원, 7만 원대 스쿨캡 와인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훌륭하고요. 그래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시는 말고요. 스쿨캡이 사실 산화 방지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정말 숙성 의도로 만든 와인들, 예를 들자면은 바롤로, 그렇죠?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들어진 피에몬테 바롤로 와인 혹은 프랑스 머도 와인, 이거는 오랫동안 숙성해야지 더 맛있어지는 와인입니다. 그런 와인들을 보시면 다 코르크 마개가 있는데요. 이게 바틀 내에서 숙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스쿨캡보다도 코르크가 훨씬 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보관하고 싶다, 이 와인을. 오랫동안 보관해서 나중에 정말 최고의 그 만성기 때 난 이 와인을 즐기고 싶다 하면은 코르크 와인으로 사시는 게 맞고요. 데일리로 좀 즐길 수 있는 와인, 좀 그때그때 따먹어서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면은 스쿨캡도 괜찮습니다. 와인을 발효할 때 다른 과일이나 바닐라 같은 나무도 넣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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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근데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와인은 당연히 포도 아닌가라고. 서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은 포도로 만든, 포도를 으깨서, 그쵸? 그 즙을 발효해서 만든 주류가 바로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 썼고요. 무조건 100% 포도로 만든 게 와인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게 같은 건가요? 절대 아니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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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is non. Champagne est français. 이거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네, 샴페인은 프랑스 샴파gne 지역에서 나오는 기포성 와인만이 샴파니라는 네임 태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버블이 다 같은 버블이 아닙니다. 스파클링 와인 보시면은 라벨만 보셔도 금방 어느 나라의 어떤 스파클링 와인인지 아실 수 있어요. 샴파니는 무조건 라벨 앞에 샴파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샴파니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은 이건 샴파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하지만 샴파니 외에도 우수한 스파클링 와인이 많습니다. 스페인에 까바가 있고요. 네, 전통법으로 메터 트라디쇼넬이라고 하죠. 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 까바. 이탈리아의 슈포만테 혹은 프로세코, 크레머, 프랑스의 다른 스파클링 종류이죠. 샴파니가 아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스파클링 와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시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건강하다.
이랬습니다. 건강 얘기가 나오군요, 이제. No, 아닙니다. 사실 레드 와인이 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고 레스베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이게 포도 껍질, 포도 줄기에서 나오는 성분인데요. 엔타이옥시던트라고 하죠. 그런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칼로리죠. 당이 있어요. 당분이. 포도다 보니까 또 발효하면 할수록 당이 또 넘쳐나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놀수록 칼로리도 높아요. 이거는 아쉽지만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슬프네요,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한 기후의 와인들이 알코올 도수가 더 높거든요. 예를 들면 나파밸리의 까베네 소비뇽. 그 레드는요 150ml, 150ml만 여기까지 오겠죠. 150ml 한 잔에 거의 200칼로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즐기시면 0칼로리겠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식단 조절을 하시거나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드라이한 와인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제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면은 드라이한 와인은 화이트 와인도 많아요. 드라이한 샤도네, 드라이한 소비뇽 블랑, 이런 와인들은 확실히 한 잔에 한 110에서 120칼로리 정도? 그 정도는 약간 디저트 안 드시고 와인을 드시면 되다 보니까 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폴리페놀, 레스베라톨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칼로리도 상당히 높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왜 빈티지가 오래된 와인일수록 귀하고 맛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고가 와인들이 주로 빈티지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빈티지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와인이 맛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다. 약간 이런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성 의도로 만들어진 와인은 빈티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기후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해는 특별히 이 와인이 맛있었다. 와인 평론가가 이런 걸 크리티크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 와인의 가치는 확 올라갑니다. 매년 나오는 와인에 대한 에이징 포텐셜이라고 하죠. 숙성 포텐셜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있다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는 와인 평론가, 와인 크리틱스가 다 하는데요. 이런 거는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이 와인은 이 빈티지가 맛있다, 혹은 이 와인은 지금 오픈해도 괜찮다라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빈티지를 따져야 될 와인들이 퍼센트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80%의 와인들은 사실 생산된 해 후에 한 1, 2년 그 기간 안에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이런 와인들은 데일리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관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정말 비싼 와인을 샀는데 쟁겨두고 10년 후에 먹어야지 했는데 보관을 잘못했다. 나중에 오픈을 했는데 너무 그 제맛이 안 난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1은 이거는 숙성 의도가 있는 와인이냐 없느냐를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잘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게 아니면은 즐기십시오. 오늘 당장 오픈하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와인은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Yes or no? 위 하고 싶지만 농입니다. 농, 아닙니다. 와인은 지금 기록상 코카서스 지역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크베브리라는 이제 큰 항아리를 묻어서 와인을 발효하고 숙성했다고 하는데요. 약간 된장 혹은 와인을 발효하는 좀 그런 스타일과 비슷한 거는 같아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인류의 그 유동을 따라서 이집트, 그리고 로마 시대, 이탈리아죠. 그래서 슬슬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물론 와인의 시작은 코카서스이겠지만 프랑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바로 19세기 때 나폴레옹 3세 때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때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때 나폴레옹 3세가 우리의 멋있는 와인을 선보이자 해서 등급 제도가 생깁니다. 지금도 와인도 그렇고 농업물을 다 보면은 프랑스의 등급 제도가 정말 섬세합니다. 엄격해요. 저희 등급 제도를 설립한 국가가 바로 프랑스이고요. 복잡하잖아요. 프랑스 와인 보시면은.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 그 국가도 바로 프랑스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생산을 이제 대량 수입도 많이 하고 했는데 2차 대전 이후로 규모가 달라지죠. 이런 두 이유로 프랑스가 와인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시작한 점은 코카서스입니다. 소믈리에는 블라인드로 모든 와인을 맞출 수 있다.
소믈리에가 이거 들으면 매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기적입니다. 왜냐, 소믈리에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no, 아닙니다. 소믈리에 컨테스트를 제가 좀 많이 참석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끔은 저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맞추지? 네, 이런 날들이 있고, 혹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은 사실 아무리 향을 맡아도 이건 도저히 무슨 와인인지 모르겠다 라고 그런 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믈리에에 대한 프레셔, 압박감은 좀 없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특별히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믈리에들 중에서도 한 분은 독일 소믈리에인데요. 이름은 마크 럼베르라고, 불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분이 지금 2019년과 2020년 월드 소믈리에 컨테스트에서 1위를 하신 분이에요. 또 그 전에는 스웨덴 소믈리에가 있는데요. 럴슨 분이시라고, 성이 럴슨입니다. 근데 이분도 2016년에 우승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도 유명하고, 특히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 정말 귀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닉네임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두 명의 생각이 나요. 네. 근데 모든 소믈리에가 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완벽하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네. 참고로 저도 지금 블라인드 테이스팅 중입니다. 네. 샤도네입니다. 샤도네. 빈치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훌륭한 그런 소믈리에들은 품종뿐만 아니라 빈티지, 생산 지역, 와이너리 이름, 와인 메이커까지 나오는데요.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저는 아직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와인은 무조건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무조건 서늘한 환경에서 와인을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너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뜨거우면은 와인 분자가 파괴됩니다. 분자에서 모든 아로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괴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로마도 이상해지고 산화가 됩니다. 이 산소와 접촉이 되면서 산화가 되는데요. 산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것보단 서늘한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뭐 와인 오픈했을 때도 산화가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픈했을 때 아니면 디캔팅을 하거나 잔에서 스월링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산화이긴 한데요. 이건 적당한 기간에 산소와 접촉을 하면서 오히려 분자를 깨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아로마를 더 깊게, 화려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산화가 빨리 진행되면 이거는 상하고 와인이 싱크대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화이트 와인은 주로 10도에서 뭐 14도 사이 보관 가능하고요. 레드 와인은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12도에서 16도까지.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은 더 차갑게 6도에서 8도 사이 혹은 6도에서 10도 사이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와인 셀러가 없다고 하면요. 레드 와인은 상온, 한 17, 18도 되는 상온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다른 와인들은 그럼 냉장고에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서빙을 할 때 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또 너무 차갑게 서빙을 하면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차갑다 싶으면 한 20분 정도 상온에 주셨다가 서빙하시면 됩니다. 왜 상 받은 와인이나 높은 평점을 받은 와인은 다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취향은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와인 품평회라는 게 있습니다. 품평회 때는 와인 전문가들, 와인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와인을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돼서 자부심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심사를 할 때에도 그 와인에 대한 품종만 알려줘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빈티지도 모릅니다. 아, 빈티지는 알아요. 품종하고 빈티지 이렇게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품종의 특징, 그리고 이 빈티지라면은 이러한 특징이 있겠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기반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점수를 평균화해서 나오는 게 바로 와인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마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verage, 평균이 이 정도는 이런 맛이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거는 믿고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또 개인 취향이라는 거는 언제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와인 트로피라고 한국에서도 와인 품평회가 열립니다. 여름에 대전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도 8월 달에 4년 차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건데,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더 많은 와인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 10가지를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와인의 오해와 진실 풀어보는 시간이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질문이 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하나하나 읽고 2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오늘 또한 만약에 구독을 안 하셨다면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라이크,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뵐게요. 바이! Cheers!